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동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피동 표현 공부했는데, 피동은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것, 사동은 주어가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죠. 자, 그럴 때 피동 표현은 접사에 의한 피동, 파생적 피동 이 있다고 했고, 통사에 의한 피동, 통사적 피동이 있다고 했죠. 그것과 똑같이 사동문도 이루어집니다. 접사에 의한 사동, 짧은 사동문, 파생적 사동문이라고 하고, 통사에 의한 사동, 긴 사동문, 통사적 사동문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피동에 쓰이는 접사가 뭐뭐 있다고 그랬죠. 피동에 쓰이는 접사 이, 히, 리, 기에다가 체언 플러스 대다가 있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동도 이희리기, 우구추. 이희리기는 피동과 사동에 동시에 쓰이네요. 그리고 우구추라는 접사가 더 쓰이게 되고, 또 명사에다가 땡땡 시키다 라는 접사가 쓰여요. 땡땡 시키다 할 때 얘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붙여쓰기예요. 자, 이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뭐겠어요? 이희리기라는 접사가 피동에도 쓰이고 사동에도 쓰이기 때문에 그 어떤 문장이 피동인지 사동인지 구별하는 게 가장 많이 문제로 나오는데,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주어의 입장에서 동작을 당한 건지 아니면 시킨 건지, 그게 가장 빠르게 피동인지 사동인지를 찾는 방법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좀 힘들다 그럴 때는 뭘 넣어보라고요? 개 하다, 개 시키다를 넣어봐서 말이 되면 사동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희리기 우구추와 땡땡 시키다가 들어간 파생적 사동문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수지는 친구들을 감쪽같이 속였다 라고 했어요. 수지의 입장에서 동작을 시킨 거죠. 누구한테요? 친구들에게 속게 한 거예요. 개 한 거죠. 속게 했다 라고 했을 때 말이 되죠. 이럴 때 속였다를 봅시다. 일단 주어는 수지이고요. 이 속였다를 분석해 보셔야 되죠. 기본형 원래 단어 어근은 속다였습니다. 에다가 이라는 접사가 쓰였고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다 어말어미가 쓰여서 얘는 피동문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파생적 피동 이라는 접사가 쓰였으니까요.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두 번째,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혔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주어인데 아이에게 책을 읽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사동문인데 이때 읽이라는 어근에다가 히 접사 다가 쓰여서 얘는 파생적 사동문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날 울리지 마 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어가 뭐예요? 나죠. 나를 울게 하지 마, 내가 울게 하지 마죠. 그러니까 얘는 의미적으로 볼 때 사동문인데 어떻게 실현됐나요? 울다 라는 어근에다가 울, 리라는 접사, 그 다음에 지가 뭐죠? 연결어미, 마를 써서 얘는 실현된 사동문이다. 그래서 얘는 파생적 사동, 성규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죠. 내가 성규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게 한 거죠. 그래서 얘는 사동문인데 맡이라는 어근에다가 기라는 접사, 얻다가 쓰여서 얘는 파생적 사동문이다. 너무 일찍 깨우지는 마세요. 그러면 어머님 나를 너무 일찍 깨우지 마세요. 어머니 나를 너무 일찍 깨게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되니까 사동문인데 깨다 라는 어근에다가 우라는 접사, 지라는 어미가 쓰였기 때문에 얘는 우라는 접사가 쓰여서 파생적 사동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예문, 폭염이 아스팔트를 달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폭염이 아스팔트를 달게 한 거죠. 이때 달다라는 뜻이 뭐냐면 뜨거워진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달이라는 어근에다가 구라는 접사에다가 엇이라는 과거 시제 다라는 어말어미가 쓰여서 얘는 사동문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눈이 많이 내려 등교 시간을 조금 늦췄다 라고 했어요. 누가요? 주어는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늦게 한 거죠. 그래서 기본형 늦이라는 어근에다가 추라는 접사에다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다라는 어말 어미가 쓰였는데, 늦추었다라는 용언의 어간은 어디까지예요? 늦추. 용어는 어근과 접사를 포함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파생적 사동문이 되겠다. 그 다음 정지시켰다. 경찰이 차를 정지하게 한 거죠. 그래서 정지라는 명사에다가 시키다라는 시키었다가 되는 거죠. 라는 시키다라는 접사가 쓰여서 얘는 파생적 사동문이거나 라고 알 수 있고, 집합이라는 명사에다가 시키어가 들어간 거죠. 시키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키라는 접사에 의한 파생적 사동이구나 알 수 있고, 우리 군대가 적을 항복시켰다. 항복하게 한 거죠. 그래서 항복이라는 명사에다가 시키라는 접사에다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다라는 어말 어미. 그래서 어간은 어디까지예요? 항복시키까지죠. 그래서 얘는 파생적 사동. 2번 시키다도 똑같아요. 2번 하게 한 거죠. 2번 시키었다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파생적 사동문을 봤고요. 이번에는 통사적 사동문을 볼게요. 개하다 혹은 개시키다 라는 구를 통해서 통사적 사동문이 된 거죠. 개하다 띄어쓰기 했어요. 개시키다 띄어쓰기 했습니다. 그래서 먹게 하다, 자게 하다, 먹게 시키다, 자게 시키다 라는 통사적 사동문 보았고요. 피동문과 마찬가지로 어휘 자체에 사동의 의미가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키다, 명령하다, 지시하다. 이건 뭐예요? 사동의 의미가 어휘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어휘적 사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군은 병사들에게 진군하라고 명령했다. 진군하라고 시킨 거죠. 그래서 얘는 어휘적 사동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짜장면을 시키다 라고 할 때 이 시키다는 사동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문하다 라는 뜻이므로 얘는 사동이 아니고 뭐예요? 주동의 의미다 라고 알아두시고, 자, 위에서 아까 보았을 때 시키다 라는 접사가 붙을 때 어떻게 됐죠? 예, 여기 단어 뒤에 붙여 썼어요. 이럴 때는 뭐라고요? 접사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공부를 시키다, 국어 공부를 시켰다 라고 할 때 얘는 시키다 라는 어휘적 사동이 되는 거예요. 사동의 의미는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시키다는 접사가 아니고 뭐다? 동사다. 이것까지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일 때는 앞말과 띄어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사일 때는 앞말에 명사와 붙여서 쓰는 게 된다는 것. 또 짜장면을 시키다 라는 말은 주문하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동이 아닌 주동의 의미다 라는 것까지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동에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파생적 사동의 중의성인데요. 파생적 사동문은 의미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엄마가 딸에게 옷을 입혔다 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는 뭐냐면, 얻다가 돼서 히가 붙어서 사동문은 맞는데요. 엄마가 딸에게 옷을 입게 할 때 엄마도 행동을 같이 했다면 직접 사동이라고 하고요. 엄마는 말로만 했다라고 하면 간접 사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사적 사동은 어떻게 될까요? 간접 사동만 되는 거죠. 여기 한번 볼까요? 엄마가 딸에게 옷을 입게 했다는 말로만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간접 사동의 의미로만 쓰인다라는 것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사동에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시키다의 남용이에요. 시키다가 동사로 쓰일 때 사동의 의미를 갖고, 또 접사로 쓰일 때도 사동의 의미를 갖는데, 접사로 쓰일 때는 앞에 체온 뒤에 붙였을 때 접사의 의미잖아요. 이런 경우에
사동이 잘못 쓰인 겁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들을 교육시키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이대로 해석한다면 엄마가 아들에게 너 교육해봐 라고 시킨 거예요. 따라서 교육시키다 라고 하면 안 되고 엄마가 행동을 직접 한 것이므로 엄마가 아들을 교육하다 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야 거짓말 시키지 마 라고 한다면 이 의미는 뭐예요? 너 거짓말을 누구에게 하도록 지시하지 마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거짓말을 직접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 라고 해야지 맞는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라는 의미는 뭐예요? 너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인사하라고 해 라는 말이 돼요. 따라서 소개해줘 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가 행동을 직접 하라는 거죠. 이해가나요? 그리고 가동시키다도 내가 어떤 기계를 가동한 거니까 가동하다라고 해야 돼요. 금지시키다, 야기시키다, 지연시키다, 개선시키다, 증진시키다, 환기시키다 다 안 되고 하다를 붙여야 됩니다. 개선하다, 부각하다, 증진하다, 환기하다, 가동하다, 금지하다, 야기하다, 지연하다. 이렇게 써야지 맞는 표현이에요. 이런 것을 사동의 남용이라고 합니다. 어근 뒤에 시키다를 잘못 붙이는 사례예요. 자,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사동 전미사가 중첩될 때, 중첩 2개 이상 사용될 때는 맞는 표현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되냐? 자, 띄우다 라는 단어를 보면 뜨다 라는 어근에다 이, 우 라는 접사가 2번 사용돼서 띄우다 사동의 의미가 됐는데 이때는 맞는 표현이에요. 세우다도 서이우다, 이우 동시에 사용됐죠. 씌우다도 이우다, 이우 동시에 사용됐고 재우다도 자다 에다가 이우 접사 2번 사용됐죠. 태우다도 이우다. 하지만 얘네는 맞는 표현이고 우리 피동 표현에서는 접사와 통사가 동시에 사용되었을 때는 틀리는 표현이라고 그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는 법 혹은 주동문이 사동문이 될 때 문장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볼게요. 얼음이 녹는다 라고 하면 얼음이 저절로 녹은 거죠. 그래서 얘는 주동문이다. 주동문입니다. 그런데 얼음을 녹인다 라고 해요. 라고 할 때 새로운 주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키는 주체가 있어야 되니까요. 아이들이 얼음을 녹인다 그러면 사동문이 돼요. 그래서 얼음이라는 주동문의 주어가 목적어로 왔고 녹는다 라는 주동문은 녹다 라는 녹이라는 어근에다가 이라는 사동접사 니은 현재세 선어말 어미 다라는 어말 어미. 그래서 이때 이라는 접사가 쓰여서 사동문이 됐는데 이럴 때 문장 구조가 바뀌어요.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주어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도 문장 구조에 변화가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순서 바뀌면서 문장 성분만 바뀌었죠. 하지만 사동문에서는 새로운 주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시키는 주체가 있어야 하므로.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녹는다라는 것은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을 때는 주어가 목적어로 바뀌는데 그가 책을 읽었다라고 할 때 이 읽었다라는 자동사가 책을 이라는 목적어가 있어요. 자동사가 아니네요. 타동사네요. 이 타동사, 즉 목적어가 있는 동사는 그럼 문장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요? 그가 라는 주어가 부사로 바뀌면서 책을 이라는 목적어는 그대로 오고 역시 새로운 주어가 생긴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예문에서 나올 때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구별 방법.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주어를 본다. 주어가 동작을 시키면 사동사, 동작을 당하면 피동사인데 의미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개하다를 넣어본다. 개하다를 넣어서 말이 되면 사동문이다.
라고 구별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요런 구분법도 있어요. 사동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취한다는 건, 예를 들면 주어가 무엇을 누구에게 시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문을 보자면 내가 성규에게 안겼다 라는 것은, 자,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안겼다는 피동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게하다를 넣어봐야 내가 성규에게 안게 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피동사이고요. 그 다음에 사동사를 보니까 형이 수지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목적어가 있죠. 하지만 피동사가 목적어를 취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수지가 철수에게 손목을 잡혔다. 손목을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피동사예요. 잡기였다. 수지가 당한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문이야, 없으면 피동문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어의 입장에서 행동을 당했냐, 시켰냐 라고 판단하는 게 가장 좋아요. 또 살펴봐야 할 것이 사동문만 있고 주동문 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종을 울렸다 그러면 선생님의 입장에서 종을 울게 한 거죠. 울게 하다. 그러면 얘를 주동문으로 바꿔봐요. 어떻게 돼요? 종이 울었다 라고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종이 스스로 울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동문에 대응되는 주동문이 없는 경우고요. 그가 진실을 숨겼다. 그가 진실을 숨게 한 거죠. 근데 얘를 주동문으로 바꾸면 진실이 숨었다 라고 바꿀 수밖에 없는데 진실이 스스로 숨을 수가 없으므로 얘는 주동문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가축을 먹인다 라고 할 때, 그럼 얘가 가축이 먹는다 라고 하면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먹인다 라는 것은 뭐야? 기른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자, 요 경우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동문에서 좀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런 사동사가 있습니다. 흘리다, 말리다 라는 게 있는데, 흘리다는 뭐예요? 흐르게 하다 라는 뜻이고, 말리다는 마르게 하다 라는 뜻인데, 얘들의 기본형이 뭐예요? 흐르다, 마르다 라고 되는데, 흐르다 이거 우리 불규칙 활용해서 배운 적 있습니다. 자, 흐르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어를 넣으면 불규칙 활용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가 되죠. 그런데 얘는 지금 흐르가 기본형인데 어떻게 되었어요? 흘리다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여기 사례처럼 어간르 불규칙이라면 흘러리다 라고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형을 찾기 힘든 동사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말리다 역시 똑같아요. 마르에다가 아를 넣으면 말라가 되는데, 여기에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활용한다고 치면 말라로 활용하고 리라는 접사가 붙어서 말라리다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쓰이지 않죠. 그래서 얘를 원형을 찾기 힘든 사동사라고 해요. 어쨌건 얘는 사동사가 맞아요. 흘리다, 흐르게 하다, 마르게 하다, 말리다 이런 단어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동사동을 다 보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피동과 사동을 구분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주어가 동작을 시켰으면 사동, 동작을 당했으면 피동인데 그것이 잘 구분이 안 간다. 그럴 때는 게하다를 넣어봐서 말이 되면 사동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이중 피동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접사, 이히리기, 땡땡, 되다 와 아어지다 혹은 게대다가 동시에 사용되었으면 틀린 표현이다. 예를 들면 잊혀지다, 열려지다가 그런 사례인데 그럴 때는 어지를 뺀다. 그러면 잊힌다, 잊히다,
열리다 라고 바꾸시면 맞는 표현이고 얘는 틀리는 표현이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또 뭐가 있다고요? 알려지다, 밝혀지다, 떨어지게 되다의 경우에는 얘가 이중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려지다에 알리, 어지, 다잖아요. 이럴 때 이 리가 피동이 아니고 사동의 의미이기 때문이고 밝혀지다의 히도 사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네는 피동 표현은 맞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떨어지게 되다에서도 기본형이 떨다가 아니고 떨어지다이기 때문에 개대에다가 사용된 맞는 피동이다 라는 것 알아두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능동사는 피동사로 바꿀 수 없는, 즉 능동문에 대응되는 피동문이 없는 경우가 있고 피동문에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주어가 무생물일 경우이다 라고 말했는데, 자, 예를 들면 능동사가 피동사가 될 수 없는 경우에요. 그 사실을 내가 알았다. 능동문이죠. 근데 얘를 그 사실이 사람들에 의해 알리었다. 말이 안 되는 경우므로 능동사가 피동사로 대응될 수 없는 경우고요. 반대로 피동사가 능동문으로 바뀔 수 없는 경우, 가시가 손에 박혔다 라는 피동문이 손이 가시를 박았다 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생물에 주어일 때는 대응하는 능동문이나 피동문이 없다는 것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사동문이 주동문에 대응되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방금 했는데 역시 그는 진실을 숨겼다. 사동문이죠. 얘를 주동문으로 바꾸면 진실이 숨었다. 말이 안 돼요. 이런 경우 선생님이 종을 울렸다는 되지만 종이 울었다 안 되고요. 그가 돼지를 먹였다 되지만 돼지가 먹는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적 피동, 어휘적 사동이 있는데 그런 게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동사의 중의성 있었어요. 자, 어떤 경우에 사동사가 중의적 의미를 갖는다고요? 파생적 사동일 경우에, 즉 접사가 들어간 사동은 직접 사동, 간접 사동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직접 사동이란 주어가 시키는 사람과 함께 동작을 하는 것이고 간접은 말로만 시키는 것인데, 그러면 중의성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사적 사동으로 바꾸면 되죠. 개하다, 개시키다. 왜냐하면 개하다, 개시키다 라는 통사적 사동은 간접 사동의 의미만 가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 봅시다. 철수가 집에 가다, 주동문이죠. 그럼 얘가 내가 철수를 집에 가게 하다 라고 해서 사동문이 될 때 어떻게 실현된 거죠? 개하다 라는 통사적 사동문에 의해서 사동문이 실현된 거고, 그럴 때 내가 라는 새로운 주어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문장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철수가 라는 주어가 목적어로 바뀌었죠. 요거 묻는 문제였고요. 동생이 밥을 먹다라는 주동문이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이다 라고 사동문이 될 때 이라는 접사에 의해서 사동문이 됐고, 그럴 때 새로운 주어 누나가가 생겼고 동생이 라는 주어가 동생에게 라는 부사로 바뀌었죠. 그리고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이다 라는 것은 간접사동, 직접사동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 의미의 중의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얘를 간접사동으로 바꾸려면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게 하다 라고 고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부들이 이삿짐을 방으로 옮겼다. 얘는 인부들이 이삿짐을 옮게 한 거죠. 그래서 얘는 사동문이에요. 자, 이 경우 인부들이 이삿짐을 옮게 한 거예요. 옮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동문인데 이것을 주동문으로 바꾸면 이삿짐이 방으로 옮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대응하는 주동문이 없는 사동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요런 예문 같은 경우 아주 조심해야 할 게 여러분들이 인부들이 이삿짐을 방으로 옮기다 할 때 이거 사동인지 주동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개하다를 넣어봐요. 인부들이 이삿짐을 방으로 옮게 했다. 말이 되니까 사동문인데 얘를 주동문으로 바꿨을 때 말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거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문제 잠깐 풀어보는데요. 이 문제는 기억은 사동사로 쓰인 경우, 니은은 피동사로 쓰인 경우 중에서 맞는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피동과 사동을 구분하는 문제예요. 한번 볼게요. 운동화 끈이 풀렸다. 주어가 뭐예요? 운동화죠. 운동화 끈이 당한 거죠. 풀림을. 그러니까 얘는 피동이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빠의 칭찬에 피로가 풀림을 당한 거니까 얘는 피동이 되는 거고, 아이가 엄마 등의 업힘을 당한 거니까 피동인 거고요. 누나가 이모에게 아기를 업게 한 거니까 사동이 되는 거고요. 나는 젖은 옷을 햇볕에 마르게 한 거죠. 그래서 얘의 기본형은 원래 동사가 마르다라는 동사가 아니죠. 동사 맞네요. 마르다라는 동사의 사동형이 말리다예요. 그래서 아까 마르다의 경우 원형을 잘 찾기 어려운 동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르다의 사동형이 말리다가 된 거므로 얘는 사동문. 다음 동생은 집에 가겠다는 친구를 말렸다라고 했는데 얘는 기본형이 말리다예요. 말리다. 그래서 말다는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어근이에요. 말 자체가 말다. 에다가 리는 사동 접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얻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말은 그만두다 라는 뜻을 가진 어근이고 리는 사동접사 얻다. 그래서 얘는 사동문이 됩니다. 그 다음 새들이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였다. 새들이 몸을 녹게 한 거죠. 그래서 녹이 얻다. 녹게 한 거니까 이 이는 사동접사죠. 그래서 얘는 사동문이 될 거고, 햇살이 고드름을 천천히 녹게 한 거죠. 햇살이. 그래서 얘도 사동문이 될 거고, 형이 친구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형이 친구에게 꽃다발을 안게 한 거죠. 안게 한 거니까 사동문. 아기곰이 어미 품에 포근히 안긴 거죠. 아기곰이 안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피동문.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동문 공부해 왔고요. 피동, 사동, 조금 정확하게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문법 요소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출제 빈도도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용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